새말귀 안내서 모습공식 제12강 모습은 변한다. 넷 중냄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얼른 좀 백신도 나오고 해서 좀 약화가 돼야 될 텐데 전부 다들 다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되지요. 자, 페이지
136쪽이요. 거기 그 박스 밑에 지구별 이야기 박스 밑에 우리는 꽃이 피고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것은 좋아하고 늙고 병드는 건 싫어합니다. 늙을 수 있어야 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한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지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태어났으니 죽는 것이고 생각이나 감정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재미를 굴리면서 인생살이를 합니다. 어릴 땐 어린아이로서 좋고 젊을 땐 젊은 대로 좋고 늙으면 늙은 대로 좋습니다. 꽃이 피면 피는 대로 아름답고 꽃이 지면 지는 대로 숙연함이 있습니다. 변하는 이치로 보면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밝음이 있기에 어둠이 있고 좋은 것이 있기에 싫은 것이 있습니다. 나고 죽음, 젊고 늙음, 밝고 어둠, 좋고 싫음 등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뿌리 없는 부평초, 허공꽃 같은 모습인데 자꾸 그 모습에 쏠려서 들어앉습니다. 밝음과 어둠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누에가 스스로 실을 내어 고치를 만들듯이 뒤바뀐 생각과 고정된 관념으로 스스로를 가두어 모습에 들어앉아 분별하여 모든 것을 둘러봅니다. 나와 너, 나의 것, 너의 것, 나고 죽음, 선과 악, 깨침과 미함, 길고 짧음으로 분리하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서 나고 죽음을 놔두고 선과 악이 아니라서 선과 악을 놔두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서 남자와 여자를 놔두고 깨침과 미함이 아니라서 깨침과 미함을 놔둡니다. 길고 짧음이 아니라서 길고 짧음을 놔둡니다. 변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이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고 죽는 앞소식인 바탕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고 죽는 것에만 들어앉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있습니다. 나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죽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됩니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고 죽는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지금 이제 그 모습 공식에 모습은 변한다를 가지고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변한다라는 것은 본래의 우리의 그 성품자리의 작용이거든요. 작용입니다. 그래서 작용은 본래 헛것이라요. 본래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 작용을 그 본바탕 성품은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한다?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육근도 실체가 없고 육진경계도 실체가 없고 또 육근과 육진으로 일어나는 육식도 실체가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능음경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그것이 본래 묘강명체다. 본래 묘한 바탕짜리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 그 보림선언 버전으로 말하면 이렇게 전부 모습이 뭐다? 본래 절대성의 작용이다. 나툼이다. 또 살림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절대성은 모습이 없어서 무엇을 통해서 살림을 산다?
상대성을 통해서 살림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것이 따로 성품이 있고 절대성이라는 것이 따로 성품이 있고 이렇지가 않고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요. 그렇게 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육진 경계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그 다음에 그것이 작용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작용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 진짜다 이렇게 해서 탁 들어앉아 버린단 말입니다. 들어앉으면 뭐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분별망상 속에서 있다가 분별망상 속에서 그대로 아 내가 죽는다 이라고 그냥 죽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은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능동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지요. 내가 다른 것에 종속이 돼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살고자 이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버림선언에 오기 전에는 몸뚱이가 내다, 마음이 내 몸뚱이 속에 있다, 그지요? 마음이 어디 있냐면 이 몸뚱이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각 거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아니 거의 99%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뚱이가 내니까 내가 쓰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 내 몸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몸속 어디에 마음이 있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뭐 머리에 있냐, 뇌에 있냐, 뭐 팔에 있냐, 뭐 심장에 있냐, 뭐 대장에 있냐, 다리에 있냐, 다 찾아봐도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딱 믿고 있어. 왜 그렇게 믿냐면 몸뚱이를 하나의 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 속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은 그 내가 없어. 왜 내가 없느냐? 몸뚱이에 의지를 할 수가 없어요. 내라는 그 생각이 몸뚱이에 의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몸뚱이가 쉼없이 변하거든요. 쉼없이 변해서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는 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붙들고 아 이거는 내야 할 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조금 무섭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가 의지를 해야 되나? 그럼 뭐 이때까지 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그 내가 쓰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내라는 것이 어디에 의지를 해야 내가 되느냐?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떠왔는데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그래서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나는 이때까지 몸뚱이를 기반으로 내가 쓰는 마음을 기반으로 늘 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가짜래. 가짜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어서 내가 의지를 해야 되냐. 근데 거기다가 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저 우주 한가운데 허공에 그냥 던져진 느낌이라서 순간적으로 뭘 하나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뭘 하나 나라는 걸 하나 붙잡아서 거기다가 의지를 해야 되겠는데 붙잡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순간적으로 굉장히 공포가 왔어요.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요. 그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그게. 왜? 내가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어. 이때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놓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 그게. 두렵더라고, 그게. 예, 그런 그때 백봉쌤한테 그때 그 대학교 3학년 때 와서 처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씀을 그 법회 시간에 듣고 굉장히 그 정말 멘붕 상태가 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라고 하려면 어디엔가는 유지를 해야 되죠. 붙어야지 그 나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성과 상대성을 배울 때 상대성은 뭐를 상대성이라고 했지요? 무엇을 상대성이라고 했지요? 네? 생기고 없어지는 것, 또 시간이 붙는 것, 또 변하는 것, 또 헛것인 것, 또 모습이 있는 것, 또 무영이가 잘하지. 그거 상대성은 뭐가 있다고? 상대성에는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이름이 있는 거는 무조건 상대성이에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상대성에는요. 그래서 절대성이란 이름에 톡 들어앉으면은 절대성이 상대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붙여다 이름이 붙어버리면 뭐가 된다? 그 중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는 이 공부가 참 재밌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자꾸 뛰어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라,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이 공부를 하면 자꾸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상대성이야, 이름이. 그래서 나다 하는 것도 이름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허공으로서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나라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 나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그 무엇, 이 이름이 의지할 만한 그 무엇을 내가 꽉 잡고 있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그냥 헛것이라고 하니까 이 나라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동 떠버리지요. 나라는 이름이 어디에 확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그 내가 뿌리를 박았던 그것이 헛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라는 이름이 물과 기름처럼 둥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게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오기 전까지는 불교 피업자도 모르고 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은 종교라기보다는 대철학이다, 아주 진리죠. 종자가 마루종자입니다. 우리 종교할 때 마루종자에 으뜸이라는 말이거든요. 교는 가르침이죠. 그냥 어뜸인 가르침이거든요. 마루 가르침인 뜻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어떤 집에 이 말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아주 그 어떤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번 보면, 우리는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것은 좋아하지요.
그러나 늙고 병드는 것은 싫어합니다.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늙고 병드는 것도 변하는 도리거든요. 그러니까 작용이거든요. 늙을 수 있어야 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한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지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이치를 사유를 하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또 그것을 내가 실제로 느끼고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하면은 정말 천하무적이라요. 현각과사님 진짜 천하무적이라요. 생긴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없어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럼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지니까 거기에 들러붙을까요? 들러붙지 않을까요? 덜 들러붙겠죠. 이것을 확실히 안다면요.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기준으로 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좋은 것도 없어지고 나쁜 것도 없어지요. 여기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안심이 생겨요. 안심, 편안한 자의 마음심자예요. 또 평정심, 평정심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이것을 알 때에. 그래서 하루살이 같으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루살이가 지구의 시간으로 24시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살이의 전 일생을 보지 않습니까? 하루살이. 전 일생을 보니까 아유 저 뭐 하루밖에 못 살면서 뭐 저렇게 살라고 애를 쓰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100년을 말하자면 그 1000년 사는 그 어떤 생명체가 우리를 보면 100년이 뭡니까? 하루살이거든. 아유 자들은 그 하루밖에 안 사는데 뭐 저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저럴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00년이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래서 이제 정신문자에다 나갔지요. 100년도 죽을 때 되면 한순간이라고. 100년 사는 게 100년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 죽을 때는 그냥 한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살서부터 100살을 사니까 이것을 이렇게 시간이라고 기간이라고 하지만 1000년 사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루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 이치를 꽉 잘 붙들고 이게 지혜니까 진리니까 꽉 붙들고 잘 생활 속에 적용만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고 하니까 뭐 대강대강하고 뭐 안 해도 되고 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법이지요?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가 어떤 법이지요? 법칙에 우리가 예, 연기법이죠.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요, 지금요. 그러니까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태어났으니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생각이나 감정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도 또는 어떤 상황도 현상도 생겼으면 반드시 사라진다.
그 사이에 어떤 인연과 조건이 와서 어떻게 말하자면 이루어지고 사라지고 하다가도 반드시 사라진다. 우리는 변하는 재미를 굴리면서 인생살이를 합니다. 변하는 재미를 굴릴 정도면은 진짜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변하는데 굴려지는 사람들이죠. 변하는 것에 굴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땐 어린아이로서 좋고 젊을 땐 젊은 대로 좋고 늙으면 늙은 대로 좋습니다. 꽃이 피면 피는 대로 아름답고 꽃이 지면 지는 대로 숙연함이 있습니다. 변하는 이치로 보면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꽃이 피는 것만 좋아했거든요. 근데 꽃이 지는 거는 진짜 꽃 진 거 보면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근데 꽃이 져야 거기서 씨를 맺어서 그 다음 준비를 하지요. 그 다음 또 예쁜 꽃이 자손이 또 태어나죠. 그래서 이것이 꽃이 피면 피는 대로 아름답고 그것이 할 일을 다 하고 꽃이 지면 또 지는 대로 그 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느꼈죠. 밝음이 있기에 어둠이 있고 좋은 것이 있기에 싫은 것이 있습니다. 나고 죽음, 젊고 늙음, 밝고 어둠, 좋고 싫음 등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뿌리 없는 부평초. 부평초가 그 뿌리가 없지요. 물 따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같은 모습인데 자꾸 그 모습에 쏠려서 들어앉습니다. 밝음과 어둠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밝음과 어둠은 본래 밝은 것도 실체가 없고 어두운 것도 실체가 없지만 그 성품은 뭐다? 하나다. 그 성품은 허공성이다. 절대 평등성이다. 우리로 말하면 묘강명체다. 밝음과 어둠의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나 그 성품은 밝은 성품과 어두운 성품은 하나다. 하나다. 우리는 누에가 스스로 실을 내어 고치를 만들듯이 뒤바뀐 생각과 고정된 관념으로 스스로 가두어 모습에 들어앉아 분별하여 모든 것을 둘러봅니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드는 거죠. 특히 그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일과의 관계에서도 진짜 소설 쓰지요. 우리가 요새 소설 쓰시네 해갖고 뭐 인구의 회자가 됐는데 진짜 우리 소설 씁니다. 막 그냥 그것도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밖에 못 써요. 그 소설 쓰는 것도 자기 인연과 조건을 뛰쳐나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쩌고 저 상대편에서 뭐라고 하면 자기 짐작대로 막 펼쳐나가. 그러면 망상 좀 떨지 마시죠. 또 저한테도 제가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아유 망상 좀 내려놔.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근데 보면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꼭 진짜 같은 생각이 들어. 진짜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창살 없는 감옥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울증도 걸리고 자기가 마음으로 자꾸 그것이 부정적으로 자꾸만 흘러가서 나중에는 자기를 완전히 속박을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생각이었어. 그냥 망상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 망상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막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이제 우리 같으면
중생들이 그 무명으로 인해서 그 그게 뭔가 정신이 생기면서 유깁이 생기고 하면서 아,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나의 그 바탕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감옥이 되는 거죠. 이게 분별망상이. 제 생각에는 세상의 모든 일이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여 공부하는 데서 하나만 확실히 알아서 그거를 뚫을 때 자기가 쳐놓은 그물을 자기가 끊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해보면은. 그래서 뭐 어떻게 본다? 자꾸 둘러봐. 우리 옛날에 그거 한 거 있지요. 중냄비 했었죠. 여기 저기 현각거사님까지 중냄비 알지요? 안 했어요? 아, 현각거사님 오셨을 때는 중냄비 얘기 안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그려야겠네요. 할 수 없네. 이 둘러본다는 거에는 저기 안 할 수가 없네. 자기는 이 중냄비 그걸 했을 때 제일 이해가 잘 됐다고. 그래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웠다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현각거사님, 제가 오늘 현각거사님만 보고 얘기할게요. 저기 송덕거사님도 중냄비 들으셨죠? 예.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이런 얘기가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요. 딱딱한 얘기보다는. 현각거사님이 죽 끓여 보셨나요? 예? 안 해봤지요. 안 해보면 소용이 없는데. 근데 죽을 안 끓여 보셨으면, 근데 물은 끓여 보셨죠. 네. 물은 끓여 보셨잖아요. 라면도 끓여봤습니다. 라면도 끓여 보셨어요. 일단은 끓여는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냄비가 있습니다. 냄비가 있어서 여기 불인연, 여기 지금 불이죠. 불의 인연으로 여기에다가 지금 물하고 쌀을 넣어서 이렇게 끓입니다. 그럼 한참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참 끓이면 어떻게 되던가요? 타겠지요. 그렇죠. 한참 끓이면 탈 때까지 놔두면 타겠지요. 한참 끓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죽이 펄떡펄떡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해 안 되시죠? 팥죽 끓이는 거 보셨죠? 예, 그것도 죽이죠. 팥죽도 죽이죠. 펄떡펄떡 끓어올립니다. 이게 끓어올려. 그러면 이 팔딱 끓어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알. 여기 지금 바탕이 죽이죠. 바탕이 죽이면 요거는 폭 끓어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되게 어렵지요. 저기 김강빈 쌤, 펄쩍 끓어오르는 게 뭡니까? 죽이잖아요. 죽냄비에서 지가 끓어봐야 죽이지 뭐. 되게 어렵지요. 죽냄비 안에서 지가 끓어봐야 죽이에요. 죽. 그런데 어느 놈은 되게 굵게 푹 올라오는 놈도 있고 어느 놈은 또 되게 가늘게 올라오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죽이에요. 다 죽이 퍽퍽퍽 끓었다가 냈다가 끓었다가 냈다가 이러면서 죽이 끓습니다. 자, 그런데 요 끓어오른 요 죽이 지 잘난 체를 하네? 지가 죽인 줄을 몰라. 지가 무슨 또 꼭 어떤 딴 건 줄 알아.
그래서 이걸 형각거사님이라고 합시다. 형각거사님이 퍽 끌어올랐어요. 근데 형각거사님이 요 바탕이 죽이면은 죽형각이죠. 이름은 형각이지만 내용물은 뭡니까? 아, 죽이죠. 죽형각인데 형각거사님이 죽이라는 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죽해안, 죽송덕, 죽묘명, 죽원명, 죽표거사님, 죽금오랭, 죽김강빈 선생, 죽심심, 죽 우리 저기 해운행, 이렇게 죽이 펄떡펄떡 끌어올라. 끌었다가 또 사라졌다가 끌었다가 사라졌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명이 지금 있는데 이 10명이 몽땅 뭘 모른다? 자기가 죽인 거를 몰라. 자기가 죽인 거는 모르고 뭐만 본다? 끌어오른 이 모양만 보는 거예요. 표거사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현각, 죽해안, 죽묘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성이 뭐야? 자기 성이 죽이에요, 죽. 자기 성이 죽이에요, 죽. 다른 말로 하면 죽 대신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허공이라고 해요. 허공을 요 냄비 안에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허공성이라 형각거사님의 성이 뭐냐면 허공성이라요. 허공성 형각, 허공성 해안. 그래서 성이 다 똑같지요. 성이 다 똑같아서 부모가 똑같아요. 본이 똑같아요. 고향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 죽냄비를 모태라고 해보죠. 모태. 우리 성태 기르기 뭐 이런 거 다 하지요. 모태라고 하죠. 그러면 모양은 우리도 저도 애가 셋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내가 넣기는 낳았는데 얼굴도 달라, 키도 달라, 성품도 달라, 팔자도 다 달라요. 사는 거 보면. 그래서 애들이 여러 명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 부모 아닙니까? 부모인데 그 애들이 살아가는 거는요, 그 애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달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서포트를 한데도 조금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류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흐름은 못 바꿔요. 근데 흐름을 누가 바꿔요? 본인이요. 본인이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뭘 서포트를 해야 되냐면 본인이 자기의 팔자를 바꾸도록 그것을 알려주는 거. 이게 부모의 몫이에요. 그게 몫이에요. 이게 최고로 좋은 부모 노릇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이제 인연대로 사는데, 근데 여기 있는 10명이 죽인 걸 다 잊어버렸어. 죽인 거 잊어버리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네. 다 자기가 잘났어. 아주 그냥 기기묘묘하게 얼굴도 달라, 성품도 달라, 성별도 달라, 하는 일도 달라.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죽이네. 뭐가? 재료가 죽이라고요. 죽.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다르게 모양은 놔두었어도 우리는 본래
절대 평등성,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법신자리, 불성, 그런 자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반문 공부를 하고 있는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런데 나는 요 앞에 허공을 잊어버렸거든. 허공으로서의 나는 잊어버리고 요게 눈에 보이는 모습에 퐁 들어앉아가지고 요것이 낸 줄 알거든. 이 모습은 어떻게 생기면 반드시 없어진다고 했어. 생기면 반드시 없어진다고 했어. 그러면 내가 생기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을 의지를 해서 나라고 할 수 있니? 반드시 없어질 거 아는데. 그러면 나라는 것이 엄마 뱃속에 떨어져서 100년 후에 100년 사는 사람 있고, 일주일도 못 사는 아기도 있고, 또 1년 사는 사람도 있고, 100년도 더 사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자기의 수명이 천차만별인데, 그럼 사람마다 그 나라는 그 기간이 다 다르냐? 다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어? 100년 동안 그냥 막 지지고 볶고 살았어. 그래서 죽고 나면 나는 내가 어디에 있어? 나는 어디로 가? 내가 어디에 있냐고. 정말로 이거 궁금한 얘기거든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고, 내가 이 몸 버리고 난 뒤에 나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시체말로 몸뚱이가 내다 하면 한 살, 그러니까 일주일 엄마 뱃속에서 죽는 애도 있고, 나면서 죽는 애도 있고, 일주일 만에 죽는 애도 있고, 열흘 만에, 1년 만에 죽는 애들은 그 나라는 것이 굉장히 기간이 짧죠. 이런 것이 진짜 나일까? 진짜 나일까? 이거지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를 보고, 자, 거기에 딱 그 모습에 들어앉아가지고, 본래 내 재료가 죽인 거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형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를 자꾸 해서 본래 형각의 재료를 밝히려고 하는 거지요. 그 어디서 갖고 오는 거 아니죠. 본래 내가 있던 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밝히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요. 그 공부지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공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밝히는 것이거든. 내가 만약에 갖고 있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거는 어려운 거지요. 남에게 있는 걸 탈취한다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된다면 그는 특수한 사람 아니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뭐요? 죽이거든. 그런데 자기가 죽이라는 걸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현각거사님이 본래 재료가 죽이에요. 그런데 죽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 뭐라고 하냐면 요 현각 육진 경계로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이 육진 경계예요. 이걸로 자꾸 자기라고 하네. 이게 풀떡 올라오면 다시 돌아가지요. 다시 파죽이 되는 겁니다. 파죽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현각이라는 파죽
모양이 없고 그냥 팥죽으로 돌아가요. 풀떡풀떡 이렇게 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제일 처음에 딱 그걸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 공부는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고정관념이에요. 이것이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단지 내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무엇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경계에, 내가 변하는 모습에 들어앉아서 그것을 진짜라고 내가 착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그 착각만 놓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본래 나의 재질을 밝혀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공부 진짜 잘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그렇다고 쉽다는 건 아니죠. 왜 쉬운 것이 아닐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앉는 버릇이, 들어앉아서 뒤바뀐 생각을 오래오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왜 그 습관을 들여놓으면, 잘못된 습관을 한번 들이면 그 습관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그것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바른 습관으로 바꾸려면 어찌해야 되냐? 우선 우리가 공리를 공부를 하고 있죠.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만 연습을 해봐서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적용을 해서 정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자기가 실제로 체험을 해서 신심이 나야 되죠. 믿는 마음이 생겨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확신이라고 할까? 그것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좀 붙지요. 또 혼자 가기 힘드니까 도반들하고 같이 가지요.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이렇거든요. 공부하는 과정이 이래요.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워낙 찌들린 그 습관을, 착각을 바로 잡기가 어려운 것이지, 바르게만 알고 꾸준히 간다면 어렵다 쉽다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본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라고요, 지금. 딴 사람이 딴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것을 망심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모습에 들어앉은 것은 망심이거든요. 경계에 들어앉는 것이 망심이에요. 근데 경계에 들어앉는 것도 누가 들어앉아요? 본래의 그 마음자리가 들어앉는 거지 몸뚱이가 들어앉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이것이 이제 바르게 공부를 하러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지요.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서 나고 죽음을 놔두고, 선과 악이 아니라서 선과 악을 놔두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서 남자와 여자를 놔두고, 깨침과 미함이 아니라서 깨침과 미함을 놔둡니다. 길고 짧음이 아니라서 길고 짧음을 놔둡니다. 변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상대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 성품이 하나라. 나고 죽음, 선과 악, 남자와 여자. 그래서 백봉 선생님 18번 있죠. 사람으로서의 남자, 사람으로서의 여자. 여자로서의 사람, 남자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남자, 사람으로서의 여자다. 여자와 사람, 남자 앞에 뭐가 있다?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그렇게 생각,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여자이기 이전에 사람이거든요. 형각거사님은 남자이기 이전에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진짜 휴머니스트가 됩니다. 정말 그 지금 그 피부 색깔 때문에 정말 막 살인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지럽고 남자 여자 불평등이 심하고 그러는데 이 정말로 부처님 법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이것이 사회생활에 적용이 된다면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선과 악에 대해서 굉장히 선은 너무 좋은 것이고 악한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악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기는 한데 너무 거기에 매여 있었어. 근데 또 백봉쌤한테 와서 법문을 딱 들으니까 난 그것도 굉장히 충격이라서 허공으로서의 나도 되게 충격이었는데 이것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선도 놔두고 악도 놔둔다.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선과 악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과 악이 정해져 있지 않죠. 선과 악은 실체가 없어서 때와 곳에 따라서 선과 악이 이름이 다르게 붙습니다. 자기 본인한테도 마찬가지. 자기 마음 쓸 때도 자기가 이럴 때 옛날에는 선이었는데 또 어떤 상황에 가면 그게 또 악이 돼버리네. 악이 또 선이 돼버리네. 그러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만약에 뭐 그런 말 있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 그래 되냐고. 사람하고 죄하고 이꼬른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하고 죄하고 이꼬른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깨침과 미암이 아니라서 깨침과 미암을 낮춘다. 길고 짧음이 아니라서 길고 짧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박스에 끝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변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이름뿐입니다. 변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이름뿐이고 변하는 것은 뭐죠?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나고 죽는 앞서식인 바탕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고 죽는 것에만 들어앉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있습니다. 나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죽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부터는 우리가 조금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그거는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이름뿐이다. 그래서 난다 죽는다 말하자면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라서 나고 죽음을 놔두고 또 선과 악이 아니라서 선악을 놔두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서 남자와 여자를 놔두고 깨침과 미암이 아니라서 깨침과 미암을 놔둔다. 형각거사님이 지금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지금 미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미한 것이 실체가 있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못 깨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다? 미한 걸 놔두고 있는 거죠. 미한 것도 아니고 깨친 것도 아니라서 지금 미한 걸 놔두고 있어. 그런데 시절 인연이 오면
깨친 걸 놔두겠지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희망적 아닙니까? 희망 고문입니까? 진짜 희망적 아닙니까? 나는 지금 미하지만 미한 것이 아니라서 깨침도 놔둘 수 있다. 짱이죠, 진짜. 진짜 부처님 울트라 캡숑.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